자, 6강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이 상당히 책이 많더라고요. 쪽수가.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일단 원자의 전기력 이제 나오죠. 보면 이제 원자의 구성인데 뭐 전자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원자핵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워낙 유명한 실험들이니까 뭐 크게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 여기 이제 N극 S극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작용하니까 그 로렌츠 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얘가 어느 쪽으로 휘는지, 그래서 휘는 방향을 보고 이 음극선에서 나오는 게 전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위로 휘는지 아니면 아래로 휘는지에 따라서 음수인지 양수인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하더라도 이가 이제 전하를 띠기 때문에 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 내에서도 휘기 때문에 로렌츠 힘을 받아서 그런 걸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원자 핵 같은 경우에는 러더포드라는 과학자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방법은 이런 방법이죠. 대부분에는 이렇게 금박지가 있으면 이거를 투과해 나가지만 아주 가끔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를 확인했고요. 물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실험으로 보이는 사람은 그 가우거 개수기, 가이거 개수기, 가이거 개수기. 로 유명한 가이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러더퍼드 조수인데요. 이분도 이제 나중에 노벨상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뒤에서 한번 측정해 봐라. 다시 말하면 이 앞에서만 측정하지 말고 뒤에서 측정해 봐라. 이제 이걸 이제 명령이라보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시도해본 사람이 러더퍼드고, 실제로 구현한 사람이 이제 가이거라는 사람입니다. 가이거랑 한 분 더 있는데 이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자 핵 대부분이 투가 하니까 원자가 대부분은 비어 있구나. 근데 이렇게 큰 알파 입자가 어떻게 보면 헬륨 핵이잖아요. 헬륨 핵이 튀어나올 정도면 이 가운데 엄청나게 무거운 애가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원자 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원자 모형 분천사는 뭐 이런 식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 물론 보호 원자 모형 이외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 전자 구름, 계속 오비탈 개념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력은 이제 뭐 이제 같은 극끼리는 청력, 그리고 다른 극끼리는 인력이다. 그리고 그 크기는 마치 중력처럼 R제곱이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크기와 곱에 비례한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실험은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원자 핵이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전기력이 작용하고요. 이 전기력이 곧 오는 동안은 구심력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실제로 이걸 이제 물리2에서는 실제로 이제 K 전기력 R제곱분의 Q1, Q2 두 전기력이 결국 구심력의 크기는 R분의 MV 제곱이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속도를 구하거나 이제 궤도를 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전기력의 종류는 아까 말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전하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두 종류로 나뉘고요. 그리고 전기력이 0인지 좀 찾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계산 문제고요. 그래서 수능에서 종종 많이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산수인데요. 이걸 좀 이제 많이 연습하면서 익힐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A랑 B가 둘 다 플러스일 때는 C가 어디에 있는 게, 어느 쪽 정도에 있는 게 전기력이 0인지, 하나는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면 애가 어디에 있는 게 전기력이 0일지, 이런 것들 한번 해보는 연습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이론 위주로 들어갑니다. 먼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빛이 파장에 따라 분리돼 나타나는 색의 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종류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통합과학 때도 나왔던 거라서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에너지 준이랑 선 스펙트럼의 관계인데, 에너지 준이라는 개념은 이 스펙트럼을 보고 에너지 준이라는 개념을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처음부터 에너지 준이가 존재했던 게 아니라 선 스펙트럼이 왜 나타날까? 왜 연속이 아니고 선일까? 그리고 왜 특별한 그 선만 나타날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에너지 준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이 선 스펙트럼이 왜 나타나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너지 준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에너지 준이는 이제 밑에 여기서 나오던데요. 보통 수소 원자 기준으로는 궤도가 어느 궤도에 있냐에 따라서 에너지 준이가 결정이 돼요. 이제 헬륨부터는 이런 에너지 궤도, 그러니까 N이 1, 2, 3이냐,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것
의 영향에 따라서 에너지가 좀 더 세밀하게 나뉘어지는데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라서 이런 그 궤도에 대한 번호수, 이걸 보통 이제 주양자수라고 부르는데, 이 값에 의해서만 이제 에너지 크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제일 에너지가 작고요. 그래서 E1, 뭐 E2, E3, 그러니까 R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라고 한다면 보통 에너지 크기가 이런 관계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더 큰 데로 가게 되면 흡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이제 방출을 하게 된다. 이 방출할 때 이제 보통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을 하고요. 이제 중요한 건 정확히 크기에 해당하는 만큼만 흡수해야 다음 층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만큼만 방출해서 아래층으로 내려온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전자가 여기에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흡수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만큼 흡수해서 남은 거 버리고 여기까지만 올게,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딱 해당하는 만큼만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빛, 얘네들이 흡수가 되고 방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온 수소 지금 딱 봐도 선 스펙트럼이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 말은 이제 수소의 궤도,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하나 있고 전자가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 수소의 궤도랑 이제 네온의 궤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에너지 준위 크기도 다르고 각각의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빛의 종류가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용어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의 전이는 방금 했지만 이게 흡수하고 방출할 때 어떻게 방출하고 어떻게 흡수하는지 딱 거기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만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빛은 빛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이렇게 그 진동수의 크기 곱하기 이렇게 플랑크 상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건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이거죠. 속도 V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니까 우리 보통 빛의 속도는 C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언급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13.6이라는 값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점점 얘가 마이너스 값이 붙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에너지가 커진다.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고체 에너지띠입니다. 고체하기 전에 보통 원자가 2개, 3개, 그리고 매우 많을 때 보통 고체는 아주 좁은 공간에 원자가 많이 뭉쳐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울리, 베타 원리. 여기서 베타 한다는 게 서로 배척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전자들이 서로 이제 배척한다. 그러니까 같은 그 전자가 2개 이상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양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전자가 하나일 때, 이건 지금 수소 기준이거든요. 수소 기준으로 봤을 때 원자가 하나일 때 전자가 하나죠. 그래서 이제 전자의 궤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핵이 여기 있고 궤도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자가 2개 있으면 이제 에너지 준위도 2개가 될 텐데, 아까 말했지만 같은 궤도에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있을 수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베타 원리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씩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차이가 생겨서 이렇게 되고, 이게 많아지면 이게 마치 띠를 이룬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띠가 수많은 에너지 준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에너지가 작은 부분과 에너지가 더 큰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원자가 띠랑 뭐 전도띠 이런 얘기 했고요. 원자가 띠는 전자가 채워져 있고 여기는 전자가 채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는 전자가 이 띠 간격 에너지 갭만큼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어야만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뭐 양공, 뭐 전도띠의 자유전자 올라오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에너지 띠의 구조를 보고 이렇게 도체인지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구분하는 거, 띠 간격을 보고 얘기를 하죠. 얘는 띠 간격이 없고요. 이런 거 많이 얘기했었고, 또 내려오면 뭐 전기 전도도는 이제 전기가 이제 전도하는 정도니까 전도성이 좋다는 건 전기가 잘 흐른다는 거고,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건 결국 저항이 작은 거니까 저항은 전기 전도도에 반비례한다, 이런 관계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런 관계,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랑 비저항이랑 반비례 관계라서 이런 식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 수업 시간에 안 다루는 것 같던데 이걸 했었나? 네, 그리고 뭐 전기 전도도 했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좀 핵심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14족 원소를 기본으로 하죠.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가 4개인 애들 걔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제 얘 같은 건 15족, 그러니까 인을 집어넣죠. 근데 지금 기존에 이제 이게 지금 14족이네. 얘가 지금 14족이네라서 지금 원자가띠랑 전도띠가 있었는데 여기 15족을 하나 넣음으로써 에너지 준위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14족이네 때문에 여기 에너지 준이 있고 여기 막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15족 다른 원소가 와버려서 새롭게 에너지 준위가 하나 생긴 게 하필이면 여기 위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이제 전자가 채워져 있고요. 여기 있는 천자들은 여기 있는 천자에 비하면 매우 쉽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자유순자가 생긴 것처럼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13족 원소인 붕소나 아니 뭐 알루미늄 이런 애들을 넣어버리면 이제 그 얘네가 이제 새로운 준이죠. B에 의한 붕소에 의한 에너지 준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쉽게 가 이제 흐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접합 다이오입니다. 이제 P와 N을 서로 접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마치 이제 그 에너지 순위차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고 잘 안 흐르고 이게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류작용을 한다는 건데 보통 P에서 N형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표증 이런 얘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해보시고 정류작용이 일어난다 라는 거. 저 다이오드 순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흐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전류가 시작을 하면은 밑으로 못 가고 위로 가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고요. 반대라면 또 이제 반대 방향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또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다이오드 이용 가장 많이 쓰는 게 LED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이거는 LED랑 좀 반대 개념인데 이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사실 태양광 전지랑 똑같아요. 빛을 받아서 이걸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광센서도 이와 관련된 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정도 하면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LED랑 광다이오드는 원리가 좀 반대죠. 얘는 전기로 빛을 만들고 얘는 빛으로 전기를 만드니까 하지만 구조나 이런 게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LED도 빛을 아주 강한 빛을 비춰주면 여기서 전기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는 원리가 똑같다. 그러니까 전기로 빛을 만드냐 빛으로 전기를 만드냐. 근데 이게 효율의 차이가 있을 뿐 LED로도 충분히 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실험해보면 매우 잘 돼요. 자, 이론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고 문제 풀면서 필요한 사항 그때그때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